평면 벡터의 성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이 부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하게 봐줘야 되는 게 뭐냐면, 자 볼까요? 이렇게 나온 거 있죠? 이렇게 벡터 A라고 한 거 있죠? 얘는 실제로 이제 뭐다? 위치 벡터다 라고 해가지고 뭐라고 더 섬세하게 얘기하자면 벡터 뭐 A라고 쓰면 되냐? OA, 오케이. 이거를 머릿속에 항상 기억하면서 여기를 봐야지 여러분들 이해할 때 훨씬 더 수월합니다. 알았죠? 자, 일단 1번에서 평면의 단위 벡터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제 뭐냐? 단위 벡터 되게 또 오랜만에 나왔네요. 그쵸? 어저께도 선생님이 다시 그 벡터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나오니까 꼭 외우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단위 벡터는 크기가 얼마인 벡터? 그렇죠. 크기가 1인 벡터를 갖다가 우리가 단위 벡터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이걸 볼까요? 좌표 평면 위에서 원점5를 시점으로 하고 두 점 1,0 그 다음에 0,1을 각각 종점으로 하는 두 단위 벡터를 각각 이제 E1 벡터, E2 벡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좌표 평면이 있다라고 했을 때요, 여러분, X축과 평행한 방향으로 가는 요 벡터 중에서 길이가 얼마인 거? 1인 벡터를 갖다가 이제 뭐라고 하겠다? E1 벡터라고 얘기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Y축하고 평행한 벡터인데 역시 길이가, 크기가 얼마인 거? 1인 벡터를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겠다? 뭐라고 하겠다? E2 벡터라고 얘기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단순한 얘기를 먼저 한 다음에 이제 평면 벡터의 성분 표시라고 나와 있는데,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요. 잘 보세요. 얘가 여기 A라는 점이 있습니다. 여기 A라는 점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이 X좌표와 Y좌표를 A1, A2라고 써볼게요. 그러면 우린 얘를 갖다가 여기가 원점이잖아. 그죠? 그러면 이 벡터를 갖다가 벡터 OA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이제 뭐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 그냥 간단하게, 자, 벡터 OA를 간단하게 뭐라고 쓸 수 있다고요? 위치 벡터로 벡터 A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랬죠. 얘를 이제 좀 표현을 할 거예요. 잘 보세요. 어떻게 하냐면, 얘가 지금 원점에서 A로 가는데 이 원점이 몇 컴마 몇이에요? 0,0입니다. 0,0인데 0에서 A1만큼 X축 방향으로 더 가야겠죠. 이렇게 더 가야겠죠.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는 0에서 E2니까 E2만큼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줄 수 있냐면, 얘는 여기 있는 이 단위 벡터들로 먼저 이용해서 표현해 준다면 E1 벡터에다가 몇을 곱해준 거? A1을 곱해준 거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더하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E2 벡터만큼을 또 더해줘야 되는데 얼마만큼? A2 배만큼 곱해준 거. 자, 봅시다. 실제로 얘는 이제 A를 곱해줬다라고 했으니까 벡터가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쵸? 그 다음 요 벡터에다가 A2만큼 구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어때요? 여러분들이 기존에 배웠었던 벡터의 합으로 충분히 표현 가능하죠. 그쵸? 이렇게 한다라는 걸 얘기한 거고, 근데 여기 제목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냐? 이제 성분 표시라고 나와 있어요. 성분 표시. 이게 뭔 말이냐면, 여러분 어차피 잠깐 봐보세요. 이 지금 위치 벡터란 녀석은 종점이 0,0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종점이 0,0이래? 시점이 0,0이잖아요. 그러면 종점의 위치만 이렇게 쓱 한이 표현해 주게 된다면, 이 화살표가 0,0이라는 점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A1, A2라는 점으로 여러분들이 직선을 쫙 연결해 주면 바로 벡터가 표현이 되겠죠. 그쵸? 그러면서 요 얘기도 할 수 있어요. 여기에 크기는 그러면 어떻게 구할까요? 라는 건데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벡터의 크기는 실제로 선분의 길이와 똑같다 그랬죠. 여러분들 이거 선분의 길이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구할 수 있죠. 여기가 몇 컴마 몇이야? 0,0. 여기는 A1, A2잖아요. 그럼 뭐 해주면 되겠어요? 그 점과 점 사이 간의 거리 이용해서 A1 빼기 0의 제곱하면 얼마입니까? A1의 제곱 더하기 A2 빼기 0의 제곱하면 얼마입니까? A2의 제곱 해주고 누구만 씌워주면?
루트만 씌워주면 바로 선분의 길이 나오잖아요. 그쵸? 그렇게 해서 아하, 여러분들이 이제 위치 벡터를 알았을 때 종점만 알게 된다면 첫 번째로 구할 수 있는 게 그 벡터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가를 결정 지을 수 있고, 두 번째로 누구까지 구할 수 있다? 크기까지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걸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세요. 정말 유용한 거죠. 그러니까 자, 그래서 위치 벡터는 이제 누구만 표현을 하겠다? 종점만 좌표로 표현하겠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종점만 표현하면 얘가 실제로는 원점에서 종점으로 가는 거니까 다 표현해 준다라는 거지. 됐지? 자, 그래서 여러분 책에 있는 내용 2번의 내용까지 끝났고 3번의 내용까지가 끝이 났어요. 자, 평면 벡터의 크기. 자, 그러면 잠깐 여기까지 해놓고 여러분들 이런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잠깐 칠판 봐주실래요? 아, 우리 그 전 단원까지는 벡터를 배운다라고 했을 때 줄을 이룬 게 그림만 그려가지고 이 벡터와 이 벡터가 같다, 이 벡터와 이 벡터가 같다라고 했는데 조금 벡터에다가 추가적인 의미를 부여했죠. 그쵸? 이제 뭘로도 표현할 수 있다, 벡터를? 좌표로도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좌표로도 표현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두 평면 벡터가 서로 같을 조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냐? 여러분, A 벡터라는 녀석이 뭐 예를 들어 A1, A2라고 있다라고 하고요. 벡터 B라는 녀석이 B1, B2라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두 개의 벡터가 서로 같다 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뭐예요? 성분들이 완전 똑같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래서 A1하고 B1은 같다, A2하고 B2하고 같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겠죠? 되게 뻔한 얘기긴 한데 이걸 이제 좌표로 표현해서도 우리가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래서 4번 내용이 끝났고요. 5번 내용. 자, 평면 벡터의 성분에 의한 연산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봐보니까 이 연산은 어떻게 해주는 거냐면 벡터 A 더하기 벡터 B를 계산해 준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주냐? X좌표는 X 좌표끼리, 그 다음에 Y좌표는 Y 좌표끼리 그냥 그대로 더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봐볼까요? 요 벡터를 갖다가 우리가 A1, 0이라고 얘기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벡터를 갖다가 A2, 0, A2라고 하면 되겠죠. 그럼 이 파란색 벡터와 주황색 벡터를 그대로 더해주면 X는 X끼리 더해줘서 A1, Y는 Y끼리 해서 A2 나오니까 똑같이 나와요, 안 나와요? 똑같이 나오죠. 그래서 벡터들의 합을 좌표로, 즉 성분으로 표현을 했을 때는 X는 X끼리, Y는 Y끼리 계산하자라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되어 있고 덧셈, 뺄셈, 그 다음에 실수배까지 전부 다 동일하게 적용시켜주면 돼요. 알겠죠? 근데 여러분들 보통 우리 수식 계산하다 보면 곱셈, 나눗셈도 하잖아요. 그렇죠? 벡터에서 여러분들 이거는 나중에 배울 내용이긴 한데 벡터의 나눗셈은 여러분들이 배우는 게 아니 나눗셈이란 얘기 안 합니다. 왜? 여러분 중학교 때 곱하기란 표현을 많이 썼어요? 이제 나누기란 표현을 많이 썼어요? 곱하기를 훨씬 더 많이 사용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이 뭐 나누기 2라고 표현한 것을 곱하기 2분의 1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벡터의 곱에 대해서는 따로 배웁니다. 벡터의 곱에서는 따로 배워요. 그 부분이 벡터의 내적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은 더하기 빼기 합차만 잘 하시면 된다. 그 다음에 실수배 K 곱해주는 거, 뭐 L 곱해주는 거 이런 거 잘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나와 있으면 그냥 어떻게 하자고? 이렇게 나와 있어도 이 K를 X 좌표에다가 한번 곱해주시고 그 다음에 Y 좌표에다가도 한번 곱해 주시면 된다. 그 얘기 하는 겁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보는데 여러분 부담스럽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까? 일도 없어요. 그쵸?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두 점에 대한 평면 벡터의 성분과 크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A라는 점의 좌표를 A1, A2, B라는 점의 좌표를 B1, B2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벡터 A, B를 한번 성분으로 표현해 보자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눈에 딱 띄게 하기 위해서 A라는 점과 자, B라는 점을 이렇게 그림으로 좀 표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한테 구하라고 한 것은 이 벡터의 뭐를 구하라 했어요? 성분으로 구하라고 했었죠. 그쵸? 성분으로 구하라 했는데 쌤 이거는 구하는 법 알아요. 위치 벡터니까. 근데 얘는 위치 벡터로 안 나와서 표현하기가 좀 그래요. 자, 그럼 봅시다, 여러분.
여러분들 벡터 A, B를 위치 벡터 두 개로 표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벡터의 차로, 이의 차로 우리가 시점을 맞춰줄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를 벡터 OB 마이너스 벡터 OA라고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럼 여러분 벡터 OB를 성분으로 표현해 볼까요? 몇 컴마면? 성분으로 위치 벡터 해주면 무조건 정점의 좌표가 바로 벡터의 성분이라 했잖아요. 그쵸? 어떻게 된다? B1, B2 됐습니까? 그 다음에 벡터 OA의 성분은 A1, A2. 오, 근데 봐보니까 이거는 두 개의 성분을 뭐 해준 거예요? 빼준 거죠. 그쵸? 그래서 X는 X끼리, Y는 Y끼리 빼주면 되니까 B1-A1, B2-A2라고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면서 여기서 정리해야 될 게 뭐냐면 방금 전까지는 위치 벡터를 성분으로 표현한 거, 위치 벡터를 성분으로 표현했을 때는 그냥 종점이 제일 중요해 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제 위치 벡터가 아닌 녀석을 여러분들이 벡터의 성분으로 표현해 주실 때는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종점에서 시점 뺀 것이 바로 이 벡터 X좌표의 성분. 그 다음에 Y좌표에서 여기 종점의 Y좌표에서 시점의 Y좌표를 빼준 것이 바로 뭐가 된다? 이 벡터의 Y값의 성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되셨죠? 이거지. 여러분 이거 봅시다. 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1,1이야. 4,7이야. 그럼 이 벡터의 성분 써보세요. 그럼 어떻게 하자고? X끼리 빼줘. 얼마? Y끼리 빼줘. 얼마? 이 벡터의 성분은 3,6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자, 좋아요. 자, 그렇게 해주고 평면 벡터의 성분과 평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요 여러분 이거 되게 많이 본 겁니다. 우리 평행하다 하면은 두 벡터 어떻게 한다 그랬죠? 자, 벡터의 평행에 관한 얘기가 나왔어요, 여러분. 벡터의 평행. 그럼 이거 어떻게 돼요? 무슨 배? 오케이, 실수배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쵸? 근데 이 실수배를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성분으로 쌤이 좀 표현을 해볼게요. 잘 봐보세요. 자, 여러분 이거 성분으로 표현을 해주게 되면 A1, A2라고 해주고 K 곱하기 B1, B2라고 써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두 개의 벡터가 서로 같아야 되는 거니까 A1 벡터는 K 곱하기 B1 벡터다라고 쓸 수 있겠죠. 그 다음 여기서는 A2 벡터는 K 곱하기 B2 벡터다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런데 말이야. 여기에 있는 녀석을 K는 이라고 정리를 해주시게 된다면 B1분의 A1이라고 쓸 수 있겠죠. 얘도 K는 이라고 정리를 해주면 B2분의 A2라고 정리해 줄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어차피 얘도 K 똑같은 얘기니까 그러면 B1분의 A1 즉 X 성분들끼리의 B와 Y 성분들끼리의 B가 서로 같아도 이것들은 서로 평행해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평면 벡터의 성분에 대한 얘기들을 한번 쭉 얘기해 봤어요. 자, 그럼 다음 넘어가 볼까요? 111페이지 필수 예제 8번입니다. 필수 예제 8번. 이 시간만 되면 배고픈 게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 생리적으로 정상적인 거지, 얘들아. 그렇지? 배고파 죽겠어. 웃긴 게 뭐냐면 도대체 이 생활을 몇 년을 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이 시간만 되면 어김없이 배가 고파요. 이 시간과 그다음에 저녁 시간 몇 시일까? 한 6시쯤? 한 6시? 5시 반에서 한 6시쯤? 그쯤만 되면 배가 고파 죽겠어. 자, 봅시다. 8번. 자, 8번에 1번 보니까 벡터 A. 여러분 선생님이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벡터 A란 것은 위치 벡터라 했죠? 그럼 요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종점과 시점을 다 표현해 주자면 벡터 벡터 OA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는 그 A라는 녀석의 종점이 3,2야. 뭐 그런 식으로도 해석 가능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벡터 B가 뭐라고 나와 있죠? 4,-1이라고 나왔습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2배의 벡터 X 마이너스 벡터 A 그 다음에 는 벡터 X 더하기 벡터 A 마이너스 3
벡터 B를 만족하는 벡터 X의 성분으로 나타내어라. 그럼 일단 뭐라고 써주면 돼요? 벡터 X는 이라고 먼저 표현을 해줘야겠죠. 그쵸? 그래서 2배 벡터 X 마이너스 2배 벡터 A는 벡터 X 더하기 벡터 A 마이너스 3 벡터 B. 넘어가 주시면 벡터 X만 남죠? 넘어가 주시면 3 벡터 A 마이너스 3 벡터 B죠.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도 써도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자,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럼 봅시다. A에서 B를 빼래요. A에서 B의 성분을 뺍시다. 이제 성분에 대한 얘기했으니까 X는 X끼리, Y는 Y끼리 빼주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마이너스 1, 어떻게 돼요? 3. 3배씩 해주니까 어떻게 나온다? 마이너스 3, 9가 나온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되셨습니까? 자, 다음 2번 가봅시다. 잠깐만. 2번 안 할게요. 안 하는 이유 알겠죠? 잘 봐보세요. 어때요? 단순 계산이잖아. x는 x끼리, y는 y끼리 여러분들이 잘 계산하셔가지고 딱 정리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 할 겁니다. 대신 크기를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2번은 요거까지만 합시다. 책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다 정리를 해주면 이 벡터의 성분이 마이너스 6,2가 나온대요. 그쵸? 자, 그럼 여러분 이 벡터의 크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제곱 더하기 제곱 해주시면 돼요. 성분이 나와 있으면요, 여러분 크기 구하라 할 때 그냥 제곱 더하기 제곱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곱하면 얼마? 36 제곱하면 얼마? 4 해서 루트 40 유리화 해주시면 2 루트 10이 된다라는 것까지 할 수 있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아까쯤에 내가 벡터의 크기를 너희들한테 설명을 해줬을 때요, 이런 말을 했죠. 종점만 알면은 벡터의 합 구할 수 있겠지라고 얘기를 했지만 정확히 얘기하자면 벡터의 성분을 여러분들이 아시면은 바로 그 벡터의 크기를 구하는데 전혀 무리 없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갈게요. 9번 두 벡터가 벡터 A는 마이너스 1,2 벡터 B는 3,4라고 나와 있는데 t가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대요. 자, 이것이 실수에 대하여 뭐야 이거 절대값 마이너스 t 벡터 A 더하기 벡터 B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구하여라 라고 얘기가 나왔네요. 아이고, 여러분 이거 지금 뭡니까? 최대 최소 나와서 또 당황스러워요. 당혹스럽고요. 자, 최대 최소 나오면 또 머릿속에다 한번 쫙 연결해 봅시다. 첫 번째, 최대 최소 나오면 뭐 해야 된다? 범위가 나와 있는지 보자 라고 했는데 t가 범위가 나와 있긴 해요. 근데 그것 가지고는 정확히 감이 안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 해야 돼요? 완전 제곱식 이용하자. 근데 그 완전 제곱식은 한계가 있어요. 2차 방정식 또는 2차식 또는 복 2차식의 형태만 사용할 수 있다. 그쵸?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세 번째, 산술 기하평균. 자, 산술 기하평균을 하려면은 자, 두 개가 서로 역수 관계라든지 또는 두 개의 합이 나와 있다라든지 또는 두 개의 곱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쵸? 그쵸? 근데 이거는 뭐 그런 거 좀 모르겠어요. 일단 모르겠어요. 자, 다음. 여러분들 미적분에서 배웠던 극대, 극소. 왜? 극대, 극소가 때로는 얘가 최대가 될 수 있는 거고 최소가 또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게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그 배웠던 거. 삼각함수에서도 최대 최소가 나왔었죠. 그쵸? 삼각함수의 최대 최소 얼마 전에 배웠잖아요. 어저께 바로 배웠잖아요. 근데 그거는 아주 단편한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 정도는 좀 패스를 하고 나중에 또 정확하게 얘기해 줄게요.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 머릿속에 정리되어 있는 최대 최소로 한다면 4가지가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 4가지 중에서 이걸 어떻게 요긴하게 사용할까라는 겁니다. 자, 칠판 봅시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선생님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면은요, 어떻게 하자 그랬죠? 요 안에 있는 걸 먼저 완성을 좀 시키자 그랬죠. 그림으로 나와 있어도 이거 그대로 여기 크기, 여기 크기를 따로따로 구해서 합치는 게 아니라 이걸 먼저 완벽하게 계산을 끝을 내줘야 돼요. 그런데 말이야. 벡터 A에 마이너스 t가 곱해졌어요. 그럼 여기다 그대로 마이너스 t를 곱해주면 되겠죠? 자, 여기 안에 있는 거 성분으로 표현해 봅시다. 그럼 플러스 t죠? 그 다음에 컴마 마이너스 2t 얘 더하기 3,4라고 해주니까 요 안에 있는 벡터의 성분은 어떻게 된다? 3 플러스 t, 마이너스 2t 플러스 4라고 할 수 있어요. 그쵸? 이 벡터, 요 안에 있는 이 벡터의 성분을 구했어요. 근데 벡터에서 여러분 절대값 씌워져 있으면 뭐 구하란 거였죠?
크기 구하란 거였죠. 벡터의 성분 알면 우리 크기 바로 구할 수 있잖아요. 제곱해주고 제곱해주고 누구 씌워주면 된다? 루트 씌워주면 끝난다. 그럼 이거 제곱해 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t제곱 플러스 6t 플러스 9 제곱해주면 어떻게 돼요? 4t제곱 마이너스 16t 플러스 16이라고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뭐 씌워주면? 루트를 씌워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아, 그랬더니 뭐가 보여요? 몇 차식? 2차식이다. 완전 제곱식 이용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 여러분들 캐치할 수 있죠? 자, 그러면 계산합시다. 5t제곱 계산합시다. 마이너스 10t 그 다음에 계산해주면 플러스 25가 나오나요? 그쵸? 오호라.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주려면 5로 묶어주시고 t 마이너스 이게 얼마냐? 5나? 5인가? 1 아니니? 1의 제곱이죠. 그 다음에 여기 1이 들어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5에서 플러스 20이라고 나옵니까? 됐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일단 요 그래프, 요 안에 있는 그래프만 우리가 따져가지고 요 안에 있는 게 최대면 루트 씌워도 최대가 될 것이고 요 안에 있는 게 최소면 당연히 루트도 최소가 나오겠죠. 자, 안에 있는 그래프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로 그려봅시다. 꼭지점이 몇 컴마 몇? 1, 20. 근데 t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2까지라 했으니까 0부터 2까지. 0, 2 어차피 대칭하네. 그쵸? 자, 요렇게 되어 있는 곳에서 가장 높게 나오는 거, 즉 1이나 또는 2를 대입해 주시면 되겠죠. 그때 y 값이 얼마가 나옵니까? 2 대입해 보자. 그럼 25니? 25? 2,25. 됐죠? 그러니까 최소는 요 루트 안에 있는 게 어떤 때가 최소라고? 20일 때가 최소고 요 루트 안이 25일 때가 최대라는 소리겠죠. 그럼 루트 25, 자, 최소값은 루트 20. 루트 20은 몇 루트 5? 2 루트 5. 최대값은 루트 몇? 25. 이거 얼마? 5.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뭐 최대 최소라고 했지만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다음 10번. 벡터 A는 마이너스 2,1. 벡터 B는 3,4. 벡터 C는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5에 대하여 벡터 C가 K의 벡터 A. 선생님 근데 벡터 A의 성분을 바로 좀 쓸게요. 그 다음에 더하기 L 곱하기 벡터 B. 여러분 이것에요. K와 L의 값을 구하래요. 잠깐. 그러면 벡터 C도 성분으로 표현해 줄까?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5라고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X값들 두 개 더해준 게 여기 X값이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12는 마이너스 2K 플러스 3L이라고 쓸 수 있고 마이너스 5는 여기 있는 Y값들끼리 해준 거니까 K 플러스 4L이라고 쓸 수 있죠. 문자 두 개, 식 두 개, 무슨 방정식? 연립방정식 이용하셔서 K와 L의 값을 구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넘어갈게요. 자, 11번. A라는 점이 3,2, B라는 점은 1, 마이너스 1, C라는 점은 마이너스 2,0이라고 나와 있는데 벡터 AB와 벡터 CD를 만족하는 점 D의 좌표를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점 D의 좌표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X, Y라고 두겠습니다. 자, 그럼 나와 있는 조건식은 벡터 AB와 벡터 CD가 같다 그랬잖아요. 자, 여러분 그럼 벡터 AB의 성분 바로 구해봅시다. 선생님이 위치 벡터가 아닐 때 벡터의 성분을 구하기 위해선 어떻게 구해야 된다 그랬죠? 종점에서 C점을 빼주시면 바로 성분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단 X는 X끼리, Y는 Y끼리 계산들 해주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X 빼기 X는 마이너스 2, Y 빼기 Y는
마이너스 3. 아하. 벡터 A, B의 성분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벡터 CD를 구하라 했으니까 D에서 C를 빼주면 되겠죠. 그럼 D에서 C를 빼주면 일단 X끼리 빼주면 X 플러스 2, 그 다음에 Y끼리 빼주면 Y라고 돼서 두 개가 같다라고 풀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X는 얼마? 마이너스 4. Y는 얼마? 마이너스 3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되셨습니까? 자, 다음 또 넘어갈게요. 12번. 12번. 자, 벡터 A가 4,4. 벡터 B는 2, 마이너스 1. 자, 벡터 C는 마이너스 1,5라고 나와 있는데 벡터 A 플러스 K 벡터 B와 벡터 C 마이너스 벡터 A가 서로 뭐 할 때? 평행할 때라는 얘기를 했네요. 그쵸? 자, 그럼 여러분 요 벡터들이 서로 평행하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우린 먼저 쓸 수 있는 게 그러면 벡터 A 더하기 K 벡터 B란 녀석과 벡터 C 마이너스 벡터 A라는 녀석을 무슨 배 해준 거? 실수배 해준 게 서로 같겠구나 라고 식을 세울 수 있겠죠. 자, 선생님이 이거 실수배 할 때 M 같은 거는 곱할 때 여러분 편할 대로 곱하자 그랬습니다. 어디다 하든 간에 다 똑같이 나와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것들을 이제 더 이상 이제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림도 모르고. 그럼 뭐 해주면 돼요? 성분 나와 있으니 성분으로 다 표현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자, 벡터 A에다가 K배의 벡터 B를 하자입니다. 여기다 K를 곱해준 것들을 더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여기의 성분은 4 플러스 2K라고 됩니까? 그쵸? 그 다음에 Y끼리 해주면 4 마이너스 K라고 됩니까? 오케이. 그럼 좌변에 있는 벡터의 성분은 표현해줬고요. 그 다음에 벡터 C 마이너스 벡터 A랍니다. 여기서 여기를 먼저 빼줍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5, 얼마? 1이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5m, m이라고 쓸 수 있겠네요. 두 개의 벡터가 서로 같다 했으니까 얘는 얘다라고 해서 4 플러스 2k는 5m, 그 다음에 얘는 얘다 해서 4 마이너스 k는 m이라고 해주니까 문자 두 개, 식 몇 개? 두 개. 그래서 무슨 방정식? 연립방정식 이용해서 K와 M을 다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구하라고 한 것은 누구니까? K라고 했으니까 K를 한 방에 구하기 위해서 얘는 좀 5를 다 곱해줄게요. 분모에다 5를 다 곱해주시면 20-5K는 5M이라고 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얘랑 얘를 연립하면 되잖아요. 서로 뺍시다. 마이너스 5에 땡큐. 그럼 이거 뭐 해줘야 돼요? 더해주면 되겠죠? 더해주시면 더하면 24 더하면 마이너스 3K는 0이라 해서 K가 얼마? 8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쵸? 자, 좋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다음. 자, 13번. 평면 벡터의 점의 자치라고 얘기가 나왔네요. 점의 자치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자치 문제 제일 어려워하잖아요. 그쵸? 자치란 말 나오면 일단 자치란 말 때문에 좀 헷갈리니까. 자, 선생님은 점의 자치라고 나온다면 이거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식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식을 만들어주면 된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세 점 A, B, C가 있는데 A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5,1, 그 다음에 B라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8, 그 다음에 C라는 좌표가 3,3이라고 나와 있는데 절대값 벡터 PA 더하기 벡터 PB 더하기 벡터 PC가 6이라고 했을 때 점 P가 그리는 도형 얘 넓이를 구하여라 했어요. 자, 그러면요 여러분 칠판 P 점의 좌표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얘가 그리고 뭔 그림 그려 라고 했으니까 이 좌표를 X, Y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치를 구하라고 할 때는 그 해당되는 점을 반드시 X 또는 X, Y라고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면 돼요. 그랬을 때 잠깐 내가 이거 읽을 때 절대값이라 했지만 실제로 이 벡터의 크기를 물어본 거잖아요. 자, 여러분 그럼 일단 이 안에 있는 벡터를 간단히 표현해 줘야겠죠. 벡터 PA 성분으로 표현해 봅시다. 그러면 여기에서 얘를 빼준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5 빼기 X, 1 빼기 Y라고 쓸 수 있겠죠. 더하기 PB는
b에서 p를 빼주면 되겠죠. b에서 p를 빼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8 마이너스 y 더하기 c에서 또 p를 빼주면 되겠죠. 3 마이너스 x, 3 마이너스 y 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x는 x들끼리 계산해 볼까요? 그럼 얼마 나온가요? 마이너스 3 x라고 쓸 수 있겠죠. 얘들 계산해 줍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9, 12 마이너스 3y입니까? 됐나요?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요 안에 있는 요 벡터의 성분을 구했습니다. 근데 절대값이 씌워진 거는 그 벡터의 크기를 물어본 거다라고 했으니까 제곱 더하기 제곱에 뭐만 씌워주면? 루트를 씌워주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3-3x의 제곱 더하기 12-3y의 제곱은 얼마다? 6이다. 양변 제곱했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양변 제곱했어요. 그럼 여기가 36이죠? 우리 기백에서 배웠었던, 잠깐만 2차 곡선 생각해 봅시다. x제곱의 개수, y제곱의 개수가 두 개 다 어때요? 같죠? 그럼 이건 뭐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잘 안 되면 전개해 주시면 돼요. 알았죠? 전개를 해주셔서 이거를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를 전개해서 싹 한번 정리해 보면 1-x의 제곱 더하기 4-y의 제곱은 4라고 나오는데, 여기 식들 봐볼래요? 여러분들 1-x 제곱이나 x-1의 제곱이나 어떻습니까? 같죠, 결과가. 그래서 x-1의 제곱 더하기 y-4의 제곱은 4라고 나오니까 얘는 중심이 1,4고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의 방정식이었구만 이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되셨죠? 자, 넘어갈게요. 넓이 구하라 했다. 쏘리. 그러면 반지름이 2죠? 파이 r 제곱 해주니까 얼마? 4파이라고 쓰실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좋아요. 오늘은 그럼 일단 기백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